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국어, 특히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홍유라는 작가의 산민육가라는 작품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민육가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육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개의 연이 뭉쳐있는 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자 볼까요? 이 산민육가에서 왜 산민이란 말 썼냐면 이 이홍유의 호 있잖아요. 요 산민이라는 게 이홍유의 호예요, 호. 그래서 이홍유의 호가 산민이었기 때문에 산민육가라는 말 쓴 거니까 뭐 제목에서부터 크게 어려울 것까지는 없고요. 요 산민육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냥 속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 속의 삶.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고전시가 얘기할 때마다 늘 어디에서의 삶을 얘기 많이 하냐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 속의 삶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예찬의 대상으로서 나오거나 아니면 풍류, 즐김의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연을 노래할 때 이 두 개와 더불어서 꼭 나오는 게 이 반대의 공간이 꼭 하나씩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속세라는, 그러니까 더러운 공간, 좋지 않은 공간이 꼭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을 얘기할 때 꼭 마지막 년쯤에 가보면 특이하게도 요 사람 얘기를 꼭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임금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우리가 여기는 자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임금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쓰는 거죠. 강호가도다. 그래서 강호가도의 얘기는 뭘 얘기할 때 많이 쓰냐면 자연 예찬과 더불어서 임금님을 예찬하는 얘기를 함께 담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되게 임금에 대한 얘기는 각 연의 마지막 줄에 있던가 아니면 맨 마지막 연에 가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먼저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작품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경화여고 학생들은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만든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가와 같은 4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쉽게 말하면 지금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에 귀의하냐면 자연에 귀의해서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게 되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게 된다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산민육가라는 작품이 바로 누가 쓴 거냐면 요 4대부였던 이홍유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4대부들이 썼다는 얘기는 4대부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할 때 진짜 막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투쟁을 쓰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얘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실제로 이홍유는 관직의 뜻이 있었으나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 속상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어차피 못 갈 곳이라면 나는 자연 속에서라도 살자.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와서 사는 모습이 있는 거죠. 조화 이루고 위안받으면서.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본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1수의 내용입니다. 모든 시조에서 여러분 기본은 보통 시조의 마지막 줄, 즉 초장, 중장, 종장 중에 마지막 종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파트, 형광펜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좀 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요. 볼게요.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에 절로 늙어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산수란 단어가 나오면 산과 물이잖아요. 그럼 산, 물을 합치면 자연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분 두 개가 합쳐져서 큰 자연을 대표하는 거니까 늘상 말씀드리듯이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산수간은 자연이 된다. 이 몸이 한가하대요. 왜 한가할까? 자연은 바쁜 곳이 아니거든. 그리고 한가하다고 쓴 이유가 있겠지. 왜? 나는 벼슬을 하지 못했거든. 속세는 바쁜 곳, 벼슬자리 나아간 곳은. 근데 나는 현재 벼슬자리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가해서 어디 들어와요? 산에 살고 있어. 산속에서 절로 늙어
공명부기.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 볼 수 있겠죠? 속세의 것들. 속세의 물건들. 이러한 속세의 부기 공명을 뜻밖에 잊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뜻밖에라는 뜻이 뭐냐면 뜻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잊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는 그 부기 공명의 뜻을 두지 않았다. 왜?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중에 청유한 흥미를, 그럼 청자가 맑을 청자에 유자 그윽할 유자거든. 그래서 맑고 그윽한 흥미, 이게 맛이잖아요. 맛. 그렇죠? 자, 그러면 맑고 그윽한 흥자가 즐거운 흥자고, 그러면 맑고 그윽한 즐거운 맛인데, 이 맑고 그윽한 즐거운 맛은 어디에서의 내용이겠어요? 이거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 혼자만 좋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이러한 맑고 그윽한 즐거운 뜻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만 좋아서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서 이렇게 절로절로 잘 놀고 있다. 잘 늙어가고 있다. 나는 속세의 뜻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속의 주제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주제만 좀 간단히 써볼까요? 주제? 밑에다 쓸까? 밑에다 쓸게. 주제. 자연 속에서의 어떤 삶? 한가로운 삶.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 요게 이제 이 첫 번째, 일수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수 한번 가볼래? 조그만 이내 몸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 조그만 이내 몸이라는 게 진짜 키가 작아서 그럴까? 나는 키가 요만해요. 뭐 이런 얘기일까? 뭐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야. 조그만 이내 몸, 겸손하게 잘 낮춰서 이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서 청풍명월. 아까 좀 반대네. 이때 풍자는 바람 풍자, 월자. 그래서 자연 얘기하는 거 똑같이 또 써볼까? 자연을 대표하는 거니까 대유법. 그럼 자연을 벗삼아 누웠으니, 그럼 자연과 내가 뭐 된 거야 지금 현재?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연과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세상에, 그럼 얘들아 세상은 어디야?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곳이야? 세상은 당연히 안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 속세가 되겠죠. 이 속세에 시시비비라고 되어 있죠. 이 시자가 옳을 시자고요.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옳고 그름 이거거든. 옳고 그름을 뭐 하는 거냐면 다투는 거야. 이러한 다툼을 나는 몰라 하느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왜? 나는 지금 자연 속에 자연을 친구로 삼아서 난 되게 편하게 누워 잘 살고 있거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여기 있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형광펜 쫙 칠해야 되는 부분. 제일 중요한 파트.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뭘까? 똑같아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친구로 삼아 유유자적하게 놀고 있는 자연 속 한가로운 삶. 즉, 1수와 2수는 주제가 똑같아.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한 번에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3수 바로 가보도록 하죠. 3수예요. 3수. 세상에 버려진 몸이. 아마 경화여고 학생들은 여러분 책엔 3수가 없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수의 시작은 사실 3줄이 있는데 요 한 줄로 시작해요. 세상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전혀 없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세상에 왜 버려졌을까? 세상에 버려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게 속상한 거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할 일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살아야겠어? 자연 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럼 4수 바로 가보자. 늙고 병든 몸을 세상에 버렸대. 얘들아, 세상에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방금 얘기했던 똑같은 거지. 세상에 버렸다는 얘기는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 늙고 병든 몸이 세상에 버렸다는 거는 더 이상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은 자연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버리실세
조그만 초당 작은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은 초가집 떠올리면 돼요. 이런 것들을 시내 위에, 즉 시내 위에 지은 초가집은 당연히 어디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워, 이거는 지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어두고 목전, 눈앞에 보이는 송주, 소나무야 대나무. 그러니까 소나무와 대나무야 내 벗인가 하노라라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책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눈앞에 보이는 송주가 너만이 나의 벗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어쨌든 지금 송죽을 내 벗으로 삼아 있는 거니까 일종의 자연과 하나 된 삶, 아까 얘기했던 자연, 친화, 다른 말로 무라, 일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 그리고 송죽을 송죽아라고 부른 거로 본다면 여기는 의인화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말을 건네 어투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송죽이 내 벗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러면 이건 그냥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주어가 있으니까 송죽이 내 벗이다? 그럼 부른 건 없죠. 그럼 말을 건네 어투라고 안 쓰기도 해. 그거는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자연을 벗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그 내용 정도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의 주제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지 않을까? 이거는 자연, 친화적인 삶? 그러니까 앞쪽에서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이었다면 근데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 속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은 좀 구분해야 돼. 오수. 이거요.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산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산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봤지? 산림이 어디 있었냐면 상춘곡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산림이라는 것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의 공간. 산림에 들어온 지 오래라서 세상사를 모르겠다. 그럼 세상사는 당연히 마이너스 속세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지? 홍진할 때 이 진짜 알아들어 말씀드렸죠? 먼지 진짜. 그래서 여기를 묶으면 여기는 속세가 되겠죠? 속세를 얼마나 가렸지?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산림에 들어온 지 오래야. 세상사를 몰라. 이 십정홍진이 나한테서 가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 외에 뛰어든 몸이 잘 생각해봐 얘들아. 물 외가 어딜까? 이 물이라는 거는 사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물질을 얘기한다 보면 돼. 그럼 물질 외니까 물질이나 물건이 있는 공간은 속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 외라는 공간은 어디냐면 자연이 돼야 돼. 왜? 속세 밖이란 공간인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지. 아, 자연과 속세의 대조.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자연에 뛰어든 몸이라 그런지 보은 드디어 나왔다. 은혜를 갚다. 이게 보은이지. 갚을 보자에 은혜 은자니까. 그런데 요 앞에 이제 생략된 말이 임금에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누구의 덕이냐면 임금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임금, 은혜, 예찬. 참 대단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임금님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임금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얘기는 임금님이 좋아서 싫어서? 당연히 좋아서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말로 연군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다시 한번 산림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 다음에 속세,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래서 현재 지금 얘네도 이렇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지금 대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지금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보온 얘기라는 거 보게 되면 연군지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겠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보죠. 핵심 정리예요.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제,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주된 내용은 속세와 자연을 대조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다. 플러스 의인화된 부분이 있었다. 아까 우리 그 송주가 한 부분이었는데 의인화로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책에서 또 안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대유법이다라는 것들은 말 안 해도 알죠? 자연물 두 개 합쳐서 자연 전체 얘기하는 거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오늘 배운 요 산민육가는 흔히 수능에서 좀 좋아하는 그 연시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흔한 사대부의 특징은 벼슬을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용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등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써주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산에 은거하자. 그래서 지은 시가 바로 요 시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유산가라는 작품으로 짤막하게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